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글로벌 인공유전자 넘버원 바이오텍인 올리패스 진통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의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패스는 1년 전의 당기순이익과 현재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예상되는 당기순이익과 현재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포드, CBM PR이 둘 다 없죠. 펀더멘탈 안 좋다는 소리고요. 자, 배당 수익률도 예상되고 있지 않고요. 전형적인 바이오텍이죠. 외국인 보유 비중은 3.28%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주주 현황에서는 정신 대표의 25인이 여기는 좀 많죠. 지분율이 31.01%, 지분 구조는 좀 안정적인 편이고요. 자, 운영사별 보유 현황 올해 6월달 기준으로 보면 기관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자, 2006년도에 설립되어서 이전에 올려드렸던 이제 올릭스보다는 좀 더 앞서 있었고요. 상장은 좀 뒤에 했습니다만 장외에서는 올리패스가 오히려 시가총액이 더 높았는데 지금은 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포 투과성이 우수한 올리고 뉴클로티드를 만드는 고유의 어떤 플랫폼 기술이 있으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올해 6월달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서 81.3% 감소했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은 숫자상으로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올리패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이라든지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재무적인 조달을 해서 이 유동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도 4년 전 대비해서 한 260억으로 올라왔고요. 현금자산도 144억.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본금 관련되는 부분이 좀 늘어났다는 말은 자본잉여금이 늘어서 이 부분을 재원을 조달한 거고요. 이익잉여금은 계속 결손 상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연구 결과들이 빨리 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올리패스 입장이죠. 현금 흐름표에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투자활동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자금의 조달은 재무적으로 조달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이고요. 부채 비율도 한 49%, 단기적으로 재무구조는 특별히 뭐 나쁘진 않고요. 자, ROE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잠식에서 마이너스. 자, 이런 어떤 펀더멘탈 개선이 언제쯤 빠르게 나올 수 있느냐, 그 기대감이 좀 중요하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특례로 들어옵니다. 보통 이제 특례가 이제 기술성 특례가 있고 성장성 특례가 있는데, 기술성 특례는 이제 기술평가 기관에서 A 등급 이상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받아야 되고요. 이 성장성 특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사가 책임을 지면서 이 성장 조건을 만족하면 합니다만, 이제 주가가 6개월 이내에 좀 떨어지게 되면 상장하고 난 다음에 90% 정도에서 풋백 옵션이 있기 때문에 주관사의 어떤 책임이 좀 높은 상장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들어왔고요. 자, 상호도 기존 이제 CTI 바이오에서 올리패스로 변경된 바가 있고요. 여기 이제 매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용역 매출이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연구 공동 개발 뭐 이런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비중으로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의 대부분은 하장품입니다. 자체적인 어떤 뭐 공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 주는데 개발만 하는데 여기가 비중이 뭐 대부분으로 매출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판매 경로 본다면 올리패스뿐만 아니라 보통 바이오텍들이 기술 이전이라든지 공동 연구 개발 이걸 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이 컨퍼런스,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뭐 바이오 USA라든지 뭐 바이오 유럽, 바이오 코리아, 바이오 재팬 이런 것들에 참석하게 되면 주가가 뜨는 이유가 매출에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 차원에서 이제 전환, 우선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요게 올해 12월 달에 전환 청구가 됩니다. 요게 한 300만 주 중반 정도 돼요. 올해, 무상증자 때문에 그 전환가액 예상은 이제 9,600원 정도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상한, 향후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기준을 보면 이제 발행이 2017년, 2019년, 미상한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물량들이 한 58만 주.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전환 가액도 이제 기존보다는 좀 조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금들, 공모자금, 사모자금으로 해서 거의 여기 보시게 되면 한 600억 후반 정도를 조달했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자금 조달을 많이 합니다. 거의 1000억 가까이 조달해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설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다. 그래서 상장 이유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최대 주주 보시게 되면 이제 정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1세대라고 봅니다. 60년대 출생이시니까 지금 올해 60대가 이제 넘으셨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쉐링 플라워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키투루다를 이제 개발을 했죠. 이제 머크 쪽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원 개발은 이제 쉐링 플라워입니다. 여기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었고 국내에 와가지고는 이제 태평양 쪽에 있다가 태평양이 이제 화장품 쪽에 집중하면서 2006년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올리패스를 해서 이 회사에 보면 이제 태평양 쪽 과거에 태평양 제약이라고 있죠. 거기에 인원들이 경영진들에 좀 있습니다. 자, 정신 대표는 과거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기술연구원 신약팀장에 있을 때 아셀렉스라고 해서 관절염 치료제 그건데요. 거기 주 발명자고 본래 이제 이 통증 관련되는 부분에 좀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태평양 제약의 R&D 본부장 여기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자, IR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한번 이 RNA 치료제가 왜 각광을 받는지 본래 이제 이 1세대나 2세대 합성의약품이라든지 항체의약품의 특징 중 표적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 기능을 제한다든지 이 부분들을 하는 게 이제 단백질 타켓의 1세대, 2세대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단백질에서 타켓 할 수 있는 게 한 10%, 한 15%니까 나머지 8, 90%는 타켓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센트럴 도그마는 이제 분자 생물화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DNA에서 이 RNA를 거쳐가지고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요런 어떤 과정 프로세스에서 결과물이 아니라 중간 단계인 DNA라든지 이 RNA 단계에서 질병을 좀 막자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게 이제 RNA 치료제도 있고 DNA 자체에서 이제 건드려주는 게 이제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RNA 치료제에서는 RNA 단계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관련되는 부분과 SI 이제 스몰 인터페어링 RNA 작은 감소 RNA 요거 이제 올릭스 바이오니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리패스는 요 ASO 요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유전자죠. 그래서 인공유전자를 이용해서 타켓 유전자 발현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 RNA 치료제 관련되는 재료인 올리고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스플라이싱이라든지 엑선 이제 스키핑 요런 어떤 부분들 기술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질병 단백질에 대한 접근을 여기는 이론상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사들이 RNA 치료제 관련된 프로펌이라든지 개발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점 높아질 겁니다. 왜냐면 1세대, 2세대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3세대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기술이 발견된 지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이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다가 계속 이제 이 기술적인 어떤 부진 때문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발전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동사의 ASO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좀 siRNA하고 좀 다른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RNASH 요 효소 작용을 해서 이제 분해를 하는 부분이고 크게 2대인데 이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작은 간섭 RNA RNA 간섭 치료제보다는 먼저 조금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치료 범위는 넓은데 여기는 좀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좀 깁니다. 여기 좀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생산 단가가 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 siRNA 요 개념으로 많이 조금 이제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타켓은 안티센스 형태가 좀 더 커요. 요게 이제 2003년도에 이제 휴먼제 그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유전자 관련된 유전체 분석들이 되다 보니까 요게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그래서 기대가 있었는데 세포 투과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RNA나 DNA 같은 경우가 크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과도하게 이제 용량을 좀 크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높아지고 그 약이라고 하는 게 작게 들어가면서 효과를 보여야 되겠죠. 어차피 약을 조금만 잘못 쓰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도한 어떤 도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간이라든 신장이라든 심하면 뭐 심장마비 이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포 투과성 관련된 부분을 효율을 높여주게 되면 이 독성이라든지 약가 이런 것도 다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갖춘 회사들이 이제 부각되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PNA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올리패스만의 형태로 조금 이제 재구성해 가지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PNA 같은 경우에 좀 단점이 있는데 세포 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바꾸어서 올리패스는 이제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또 세포막도 기존에 이제 PNA 같은 경우에는 중성 전하를 나타내는데 올리패스의 PNA 같은 경우는 양이온성 지질을 보유하면서 이제 이 커버를 좀 해줘요. 그러면 세포막이요. 예, 이게 엄전화를 띠고 있으면서 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질로 이렇게 놔둬져 있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석을 이렇게 다 다른 전극끼리 하면 이렇게 붙잖아요. 이런 형태로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리패스의 PNA 같은 경우에 이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형태를 띄었어요. 음전을 띄고 있는 형태와 결합해서 내부적으로 들어간다. 요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량도 조금 이제 낮게 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괜찮고요. 엑선 이제 스키핑 이제 기술을 써서 siRNA 같은 경우에는 RNA 그러니까 mRNA 단계에서 이제 두드려 준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mRNA 전구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엑선 스키핑 기술 가지고서 좀 이제 타겟이 돼서 이제 발현하려는 단백질을 억제한다든지 형성을 시켜주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신속한 후보 물질 도취는 RNA 치료제의 공통적인 부분이죠. 보통 화합물이라든지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후보 물질 도출하는데 한 3년, 5년 걸린다. 여기는 뭐 3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파이프라인은 플랫폼 기술이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의 어떤 가능성이 계속 좀 증가되는 3세대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소개해드리면 가장 앞서고 있고 기대가 올해 어떤 기술 이전까지 기대가 되었던 게 요거예요. 통증 관련되는 부분. 통증 어떤 시장 자체가 마약성하고 이제 비마약성 합하면 100조 정도 가까이 되니까 암 시장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암시장보다 다음에 있는 정도 시장으로 될 만큼 상당히 시장 규모가 커요. 근데 통증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은 한 100여 년 정도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좀 부작용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 해외에서 임상을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은 나름대로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이고 1B라고 하는 것은 1상은 같은 보통 이제 안전성만 테스트를 하죠. 근데 1B를 이제 했다는 말은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결과가 좋으면 라이센스 아웃의 어떤 의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호주에서 이제 1B가 3월 달에 의외로 이제 플라시보 쪽에서
통증 감소가 더 많이 통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가가 이제 뭐 급락을 하면서 좀 많이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이상 신청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가 향후에 이제 올리패스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영국 일상 관련되는 부분 평가 결과는 나와서 안전성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비에서는 소규모로 뭐 한 30명 대상으로 쿼터를 3개 정도 나눠서 했는데, 자, EA 실험할 때는 투약 용량 설정 방향성을 좀 확보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면 여전히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올리패스의 어떤 플랫폼 전반적으로 사람에게 투여해서 효과를 보통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제 이상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노인성 항방 변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임상 단계,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이 CNS 중추신경경 관련 질환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OLP1002 비마약성 진통제죠. 오피오이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마약성 진통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말 그대로 부작용이 좀 심하기 때문에 비마약성 진통제 형태로 뭔가 성과를 낸다면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타켓하는 서브 타입가 그 NAV 1.7입니다. 여기가 한 10가지 정도의 서브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요. 그 타켓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실패를 하는데, 여기는 여기를 타켓으로 해서 이 효과를 내는, 나머지 타켓에서는 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OLP1002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된다면 상당히 올리패스가 집중하는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어떤 가치 증가까지 좀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일상에서 결과적으로는 안전성과 내약성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 1비상의 어떤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요. 이 플라시보, 여기 위약 맹물 대조군, 그걸 본래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임상을 하게 되면, 임상이 이제 통제가 안 되면 이 맹물 대조군이 이제 이게 환자들이니까 다른 약을 뭐 복용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결과에서 그 투여한 것보다 그 통증 감소가 더 이제 좋게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 임상에서 한 번씩 그 다른 어떤 바이오텍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다음 그 호주 임상에서는 EA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탄탄하게 이 프로토콜 수립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이 허가 신청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라이센스하고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 좀 해드리면, 올리패스의 시총은 한 3천억대입니다. 자, 비교 대상을 이제 나스닥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이 엘라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 간섭 형태로 RNA 치료제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20조가 넘어가고, 주가가 시가총액이 한 20배 이상 올랐다더라. 근데 이제 아이오니스가 그 안티센스 관련된 형태거든요. 그럼 여기는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2019년도까지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요, 그 이후로 좀 빠져 있어요. 이 아이오니스. 그래서 얘는 시가총액이 보시면 한 5조 정도, 5, 6조 정도 뭐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RNAi 뭐 간섭 형태가 많습니다만, 안티센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기는 이제 치료 범위가 좀 넓다. 근데 이제 비용 관련되는 부분을 이 올리패스는 조금 이제 차별화 시켜가지고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췄기 때문에 임상의 어떤 성과만 좋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어떤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죠. 항상 이제 임상의 어떤 결과들이 뭐 이렇게 기대가 되어서 올라갈 때는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생각보다 나쁘면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무증을 하고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2만원대까지는 아직 회복을 못했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어떤 이제 이전에 올해 2월 달에 이 돌파를 했으면 뭐 4만원도 가고 5만원도 가고 그런 어떤 자리인데 결과가 안 좋아서 이제 무상증자로 일단은 이제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제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 다시 만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이제 이런 가격들이라 봐야 되겠죠. 이제 뭐 이 만원대 뭐 이런 어떤 가격들은 이 회사의 어떤 장기 가치나 시가총액으로 본다고 하면 뭐 3천억대 뭐 이런 가격이면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뭐 높은 지금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 회사가 가려고 하는 부분 RNA 치료제의 장기의 어떤 전망은 여전히 좀 밝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임상의 EA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신청에서 승인이 나느냐 이런 것들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고 향후의 어떤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전에 어떤 올해 1월 달에 어떤 고점 부분들을 나중에는 회복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을 보시고 귀한 RNA 치료제 회사가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릭스, 올리패스 국내는 이제 앞타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이 정도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의 타켓이 되는 RNA 치료제 시장. 최근에는 이제 뭐 mRNA 백신 관련되는 부분 형태 조금 이제 성향은 좀 틀립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캐파는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이 좀 기대되는 분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고가들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